영화 제목 도둑의 사랑 표시 결말에서 은조가 황후가 된다. 국왕이 서거하고 왕위를 이열에게 물려준다. 태자 이열이 은조와 결혼하여 그녀를 황후로 세우고 시대의 낡고 후진 사고방식을 바꾸었다. 은조는 조선 왕조 최초의 과부 출신 황후가 되었다. 그녀는 존중받으며 모든 여성이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은조가 황후가 된 것은 태자 이영의 뒷받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재능과 덕행으로 태후와 조정의 대신들, 그리고 온 나라 백성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가난에서 시작해 올라온 은조는 백성들의 삶, 특히 가난 사람들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았으며 그녀 덕분에 나라가 비참하고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났다.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게 되고 문맹과 기아, 빈곤이 사라졌으며 낡고 후진 풍속들도 폐지되어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다. 은조가 황후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아래에서 곧 공개하겠습니다. 태자가 반란군을 물리치고 도승지와 그의 아들을 사로잡아 궁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을 듣고 은조는 매우 기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막연한 허탈감과 실망이 밀려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승리하고 돌아온 태자가 해림소저와 결혼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는 태후와 국왕이 정한 혼사로 거역할 수 없었다. 은조는 슬프게 집으로 돌아와 매일 태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태자는 오지 않았다. 은조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다. 아마 지금 태자는 혼례 준비로 바쁘겠지.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왜 자꾸 그분을 생각하는 거야? 정말 미쳤어. 은조의 이러한 마음과 감정을 그녀는 깊이 숨겼지만 홍민죽은 딸의 고통을 모두 알아챘다. 딸이 헛된 기다림 속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홍민죽은 가슴이 아팠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다. 이전에 홍씨 가문과 국왕 사이의 오해는 풀렸지만 홍민죽은 황실이 은조 같은 출신의 왕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은조의 고통을 보며 홍민죽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새벽녘 은조 집 앞은 이미 매우 소란스러웠다. 은조가 급히 달려나가 보니 커다란 가마들이 출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은조는 아버지를 보며 어리둥절하게 말했다. 대인님, 무슨 일입니까? 홍민죽도 놀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구나. 무슨 일이냐? 홍민죽의 말이 끝나자마자 태자 이열이 나타났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차려입은 채 들어와 미소를 지으며 공손히 말했다. 장인 어른께 인사드립니다. 저 태자 이열이 홍은조 양을 아내로 삼고자 청혼하러 왔습니다. 태자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놀랐다. 은조는 태자가 장난하는 줄 알고 달려가 말했다. 태자님, 이건 장난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해림소저가 알면 매우 슬퍼할 거예요. 태자는 은조의 손을 잡아 홍민죽 앞에 데려가 말했다. 장인, 장모님, 은조와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진심입니다. 저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홍민죽은 화를 내며 말했다. 태자님, 태자님의 혼사는 태후와 국왕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고 천하가 다 아는 일입니다. 어찌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은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 하십니까? 태자는 말했다. 홍대인님 말씀대로입니다. 국왕과 태후께서 저와 해림 소저의 혼사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소저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소저는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고 하시며 태후와 국왕께 혼사를 바꿔달라고 청했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 기회에 저는 태후와 국왕께 은조와의 혼사를 허락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 대인님만 허락하시면 은조를 즉시 궁으로 데려가 혼례를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왕과 태후께서 직접 홍씨 가문에 내리신 사례물입니다. 부디 모두의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열의 설명을 듣고 홍민죽은 크게 감동했다. 국왕과 태후의 은혜에 감격하여 은조의 어머니는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불쌍한 딸을 위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은조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자는 은조의 발치에 무릎 꿇고 말했다. 은조야, 나와 혼인해 주겠느냐? 그동안 찾아가지 못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이번에는 온 마음을 다해 왔으니 받아들여 주겠느냐? 은조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의 눈도 붉어져 눈물이 고였고 고개를 끄덕였다. 은조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태자는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고맙다.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마. 태자와 은조의 혼례는 모두의 축복과 환호 속에 치러졌다.
은조가 가마에 오르기 전 해림 소저가 와서 축복을 건넸다. 은조는 해림 소저도 태자를 은밀히 사랑했음을 알았다. 소저가 태자와의 혼사를 거절한 것은 태자와 은조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일 터였다. 은조는 무척 감사했다. 해림 소저가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가려 하자 임사이가 나타나 말했다. 보아하니 네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구나. 은조를 위해 네 행복을 희생한 거냐? 해림 소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나를 위해서도 한 거야.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은 숨막히고 고통스러울 테니까 집착하는 대신 놓아줬어. 세상에 나를 위한 사람이 없을 리 없잖아. 해림 소저가 떠난 후 임사이는 웃으며 말했다. 바보 같군? 이는 임사이가 드물게 웃은 순간이었다. 어쩌면 그의 마음이 해림 소저에게 진정으로 흔들린 것일까. 은조는 태자 이열의 왕비가 되었다. 궁에 들어온 이후 은조는 늘 사람들을 도왔고 직접 부엌에 들어가 태후와 국왕의 건강을 위해 약을 다렸다. 은조의 진심은 태후와 국왕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궁 안 모든 사람이 왕비 은조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러나 은조의 열성적인 보살핌에도 국왕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지혜도 줄어들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국왕은 성지를 내려 태자 이열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성지가 내려진 후 국왕은 서거했다. 폭병으로 죽었지만 국왕의 얼굴은 매우 평온하고 밝았다. 왕후는 국왕의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태자 이열에게 은조를 황후로 세우고 그녀를 궁에서 내보내 가족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청했다. 태자 이열은 국왕이 왕후가 궁에 남아있던 유일한 이유임을 알았기에 국왕이 떠난 지금 왕후를 억지로 붙잡지 않으려 허락했다. 태자 이열은 은조를 황후로 세웠다. 태후와 백성들의 뜨거운 지지 아래 그녀는 재색과 덕을 겸비한 황후가 되었다. 황후임에도 은조는 매우 소박한 차림으로 자주 황궁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이열에게 가난한 사람과 아이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어달라고 하고 직접 약을 짓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이를 본 시위가 말했다. 태자님, 황후 은조는 한나라의 주인인데 어찌 그런 일을 직접 하시게 내버려 두십니까? 태자 이열은 말했다. 내가 그녀를 막을 수 있다면 나는 국왕이 될 자격이 없다. 그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라. 그녀를 한치 한치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보호하고 돌봐라. 누가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라. 시위는 대답했다. 신명을 받들겠습니다. 하지만 태자님 안심하십시오. 백성들이 황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누가 해칠 리 없습니다. 신은 몇 년 후에는 황후가 태자님보다 더 사랑받고 환영받을까 두렵습니다. 태자는 그 말을 듣고 걱정스럽게 말했다. 네 말이 맞구나. 그럼 내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 아니냐? 집안일도 잘하고 나라 일도 잘하는 황후를 얻었으니 그녀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열과 은조의 통치 아래 나라는 점점 번영하고 태평해졌다. 은조는 태자에게 작은 공주와 작은 황자를 낳아주었다. 태자와 신데렐라의 사랑 이야기의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이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